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과 조치들을 담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캐티 호건 뉴욕 주지사가 학교 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시한을 내달 1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관련 수치 집계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 확진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오늘 제약사 모더나사가 1회 접종만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콤보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200명을 태운 항공기가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맨하튼 소재 한 아프간 식당 주인이 아프간을 탈출한 가족들과 극적인 재회를 한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53세 한국계 여성 판사 루시 고 씨가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새로운 6갈래 전략 내용을 담은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특히 연방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접종 의무화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응 전략을 발표했는데 크게 6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연방정부를 상대로 시행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주 1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긴급 규칙을 시행할 것을 미 노동부를 통해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위반 건당 1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로써 이 조치는 전국에 8천만 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인 연방기관을 향해서는 모든 행정부에 매주 검사 결과 제출 선택을 없앤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연방 직원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자금 지원을 받는 1,700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며 전국의 병원, 홈케어 시설, 투석센터 등으로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 직원들을 상대로도 백신 접종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12세 이상 아이들의 백신 접종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행정부 내 부스터샷 시행 여부를 두고 벌어진 혼선을 인정한 뒤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결정이 나오면 충분한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들을 향해 현재 미국은 접종하지 않은 8천만 명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뒤 대유행 극복을 못하고 있는 데는 접종하지 않은 소수의 미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전 국민을 향해 옳은 일을 하라며 백신 독려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특단의 백신 접종 독려책이었다며 일련의 새로운 방역 지침들은 도합 1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주 뉴욕주 공립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는 가운데 캐티 호건 뉴욕 주지사는 학교 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생각이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뉴욕의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캐시 호컬 주지사는 개학 이후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홍역이나 볼거리, 소아마비, 수두 백신들처럼 코로나19 백신도 의무화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백신 접종 초기 단계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뉴욕주 전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비율과 입원율 증가 추세가 다소 안정화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만약 수치가 현 상태에서 급증하지만 않으면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400명 이상으로 일주일 만에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급격한 증가세에 비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현재까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65%가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직원들은 현재까지 72%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며 창문을 열거나 기계를 이용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또한 각 교실은 매일 소독됩니다. 한편 오늘 뉴욕원 보도에 따르면 모든 NYPD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코로나19 검사 증빙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일할 수 없으며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달 말 데이터에 따르면 3만 5천 명의 경찰과 1만 8천 명의 민간 직원 중 절반 미만인 약 47%가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뉴욕주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복귀 시점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공무원들의 현장 복귀 시기는 노동절 다음 날인 지난 화요일부터였지만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실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백신 접종 완료 시한을 약 한 달 후인 10월 12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거나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매주 감염 검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이번 지침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공무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결정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 정부 시설 또는 코로나19 전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 정부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지사실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주 정부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고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복귀 시기를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정부 공무원은 약 1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정규직 또는 펄타임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환자를 대면하는 주립병원 및 재향군인 요양원 근로자들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27일까지 반드시 1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뉴저지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가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1,200명에 달하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 건수는 3,0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코로나 확진세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관련 연구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최근 재개되면서 집계에서 누락됐던 확진 건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 당국의 설명입니다. 7일 발표된 코로나 신규 확진 건수는 26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의 신규 확진 건수와 지난 한 주간의 신규 확진 건수 흐름으로 볼 때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세는 1,000건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도 크게 줄어들지도 않는 일종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7일 8명 발생한 데 이어 8일에는 3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급작스럽게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 역시 관계 당국의 운영 중단의 여파로 파악됩니다. 누적 입원 환자 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전역 71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코로나 증상 환자는 1,186명이며 이들 중 중환자는 270명으로 역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전역 21개 카운티 모두 아직 코로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 높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소폭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주요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던 6개 카운티 외 8개 카운티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 전역에서 아직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가구는 600여 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제약사 모더나는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콤보 백신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오늘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부스터와 독감에 대한 부스터를 결합해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백신을 개발한다는 새 호흡기 백신 프로그램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방셀 CEO가 매년 맞는 범호흡기 백신 부스터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현재 모더나사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이러한 콤보 백신은 매년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 외에 앞서 노바백스사도 독감과 코로나19의 콤보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모더나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모더나는 6세에서 12세 어린이 4,000명을 대상으로 자사 백신 5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하는 중기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선 6개월에서 2세, 2세에서 6세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임상시험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암과 희귀질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도 준비 중이라며 이것은 정보 기반 의약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독감에 대한 콤보 백신 개발 착수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는 오늘 뉴욕 증시에서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인 수십 명과 다른 외국인들을 태운 항공기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미국의 아프간 철수 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출국이면서 민간인 대피 비행편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CNN 방송에 따르면 앞서 탈레반은 미국 또는 제3국 국적을 가진 200명이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통해 비행기로 아프간을 떠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탈레반 관리는 출국하는 사람들 모두 항공권과 탑승권을 가졌으며 이들을 수송하는 여객기는 상업기나 전세기들이라며 아프간을 출국하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관리도 오늘 아프간을 출국하는 이들을 태운 여객기는 탈출기가 아닌 정기 운항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간을 출국하는 미국인들을 수송하는 데는 카타르 항공 보잉 777기가 투입됐습니다. AP통신은 카타르 항공 비행기가 구호품을 싣고 오늘 오전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착륙했으며 이 비행기가 미국인 100명에서 150여 명을 포함한 서방국 국적자들을 태우고 조금 전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오늘 비행기 탑승자 명부에 211명이 올라 있다며 이들은 아프간과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의 잘메이 하릴자드 아프간 특사가 탈레반이 출국을 허가하도록 압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항공기의 이륙은 지난 8월 30일 밤 11시 59분 미국의 아프간 철수 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출국이면서 민간인 대피 비행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하튼에 소재한 아프간 식당 주인이 아프간을 탈출한 아내와 아이 등 4명의 가족들과 극적인 재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맨해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5세 모함마드 왈리가 어제 아프간을 탈출한 29세 아내 아이샤와 8살, 6살, 1살짜리 아이 등 가족들과 극적으로 재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왈리는 1992년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병든 친척을 돌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었습니다. 왈리는 지난 7월 아프간에서 여름을 보냈으며 8월 6일 가족들을 남겨두고 혼자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장악했으며 절망에 빠진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탈출을 시도하면서 공항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8월 16일 왈리의 가족은 미국 검문소를 통해 공항에 진입하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가족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우던 왈리는 자신이 사는 롱아일랜드 플레인뷰 지역 텀 소아지 하원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불에서 미국인들의 탈출을 지원하던 퇴역 군인단체의 구조대원들이 왈리 가족 탈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근처에 몰린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가족을 찾기란 건초 더미 속에 떨어뜨린 바늘 찾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고심하던 구조대는 왈리에게 아기의 머리에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공중으로 들어올려 흔들라고 했으며 작전 개시 12시간 만에 구조대가 이 빨간 스카프를 발견해 가족들을 극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카타르와 독일을 거쳐 지난 주말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3세 한국계 여성 판사 루시 고 씨를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연방판사로는 1916년 미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고법판사로 발탁된 허버트 최에 이른 두 번째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8일 보도자료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인 루시 고가 연방고법판사로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고법판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절차를 통과한다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판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제9 연방고법에선 두 번째 아시아계 여성 판사가 됩니다.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러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 1993년부터 상원 법사위와 법무부 등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2010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 자리에 오르며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가 됐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고 판사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6년 제9 연방고법 판사로 지명됐지만 그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인준이 무산됐었습니다. 고 판사는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입니다.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티거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엔 인구 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 일정이 단축되면 소수 인종이 조사에서 누락되고 이로 인해 연방, 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허리케인 아이다로 주택이나 업소가 파손돼 수리를 해야 하는 뉴욕 시민들은 공사 허가 신청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뉴욕 시민들은 주택이나 업소를 수리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최대 $1,200의 공사 허가 비용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적십자사와 함께 주택 수리 기간 동안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515의 데빗 카드를 제공해 허리케인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된 옷과 개인용품 등은 물론이고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들라지오 시장은 지하실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를 주고 있는 랜드로드에게 올해 말까지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최대 5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불법으로 개조된 지하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9일에서 16일입니다. 수혜자에게는 가정당 $500의 H마트 식품권이 전달됩니다. 문의와 접수는 전화나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폭우 피해까지 겹쳐 안타깝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의 구인난이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약 1,093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74만 9천 건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로써 구인 건수는 5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CNBC는 7월의 구인 건수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90만 건을 훌쩍 넘어서 같은 달 실업자 수를 200만 명 이상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보육 문제, 감염 공포, 넉넉한 실업급여 때문에 노동시장 복귀를 꺼려 인력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9월에 정부 지원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지만 델타 변이 등 변수가 없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가 지난주에 3만 5천 명 줄어 31만 명을 기록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실직 후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업자 수로서는 77주 전인 2020년 3월 중순의 코로나19 본격화 후 최저치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발표되기 직전 주간 신규 신청 규모는 25만 6천 명이었습니다. 31만 명은 이에 121%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발생 1년 전 평균치는 21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아직도 9만 명, 40% 많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급속히 유행하며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한 달 반 만에 12배 넘게 폭증하자 외식, 레저, 접대업 등 저임 고용 시장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월간 고용 동향에는 반영되고 있지만 주간 신규 실업 신청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에 연율 6.3% 성장에 이어 2분기에 6.6% 성장했던 미국 경제는 3분기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에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